오늘 포트폴리오, 브랜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 플래너 여기 이제 트렌드 강의 쪽은 직장인분들이 참 많이 들으시죠. 근데 이번에는 어찌 보면은 대학생들이나 학생들도 조금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건 비단 정말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 정말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력서로 해가지고 취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력서가 너무나도 눈에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웬만한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특히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이력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이 오늘 강의의 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찌 보면,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강신정이고요. 그 플래너업에서는 이 트렌드 강의 쪽을 맡고 있고, 트렌드 강의는 벌써 여기서 꽤 이제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여기에서 한 5분 정도 더 도보로 거리에서 떨어져 있는 플래너업 라이팅 센터라고 해서 저는 실무 강의 쪽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뭐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뭐 이런 실무적인 라이팅 부분을 직접적으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맡고 있죠. 자, 뭐 좋습니다. 다들 조금 반응이 조금 싸한데 네,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늘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우리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태까지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강의란 뭐냐, 뭐 트렌드, 우리 뭐 그린 마케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비즈니스 트렌드 키워드서부터 해가지고, 뭐 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들었던 거. 뭐 우먼 파워. 어찌 보면 약간 트렌드 성격의 되게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 강의는 제가 좀 색다르게, 특별하게 준비를 했죠. 어때요? 제가 갑자기 의상도 약간 그렇게 독특하게 입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 의상 자체가 제가 한 2년 전에 사놓은 거예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이거는 안 어울리겠다 싶어가지고 장롱에만 처박아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특별하게 오늘 강의 이런 부분들 준비하고 또 이력서 강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달라 보이지 않을까 해서 2년 동안 안 입던 그 옷을 꺼내 갖고 와서 이제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독특하죠? 네, 그렇죠. 천둥번개, 그죠? 약간 엣지 있게, 그죠? 예. 자, 일단은 그 광고업 쪽으로 계신다고요? 얼마나 그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대략? 맞아요. 지방 대전에 있다 올라와가지고요. 네.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다른 광고 들어가면 많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처럼 쓰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례도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포인트는 시간 자체가 2시간이에요. 어찌 보면은 지금 오늘 5분 좀 늦게 시작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와서. 예. 그래서 이제 하긴 했는데, 오늘은 정말 주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좋은 강의 들었네가 아니라, 정말 집에 가셔가지고, 예. 정말 멋진 우리 회사를 빛낼 수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열로 포장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배워서 이제 써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강의의 목적이 다시 한번 뭐라 그랬나요? 예전부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강의의 목적은 뭐다? 뭘 것 같아요, 우리? 권서천님은 처음 오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멀리 또 오셨는데 강의의 목적이 뭔 것 같아요? 배워서 써먹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요. 제가 이제 교환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열심히 쓰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좋은 것 같고, 뭐 이렇게 빈칸 있으면, 저희는 특히나 빈칸이 많아요. 빈칸이 있으면 꼭 채워넣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정말로 99% 이상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수강생들이 집에 가셔서 교환 떠들러 보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거의 그냥 요거는 이제 의미상의 부분이고요. 정말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한 페이지 정도에다가 정말 팁으로서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실 수 있길 바랄게요. 자,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일단은 잠시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요. 자, 저는 원래 목차를 잡으면 이게 왜 중요하고 이래서 어떤 목차가 쭉 나오는데 오늘은 달라요. 자,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무엇을 봐야 하느냐, 무엇에 대한 부분과 자,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이 내용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오신다면, 자, how,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히 다룰 건데, 이제 how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의 정말 목적성은 이 how가 되는 거죠. 이게 뭐고, 왜 중요하고, 그런 건 알겠어.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강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정리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대한 순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만들더라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이 왜 여러분들을 뽑아야 되는 건데, 상대방이 왜 여러분들이 회사랑 거래를 해야 되는 건데, 왜 당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과 왜 내가 여러분들과 거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은 앞에다 끌어주지 않고 많은 회사나 많은 개인은 그냥 자기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부분에 대한 명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어찌 보면 간과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앞에 도입부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 부분을 좀 배우고요. 자, 이건 이제 하나의 팁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정말 성공하는 프리랜서, 사업가, 그리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강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관리하고 싶어서 자기 예전의 경력들이 그냥 나는 딴 일 하기 때문에 정말 다 필요 없어라고 한다면 그냥 필요 없으시겠지만 이 경력을 살려서 내가 더 좋은 회사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더 사업 확장을 하실 거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경력, 여러분들의 브랜드 정도는 잘 관리를 하셔야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관리 노하우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일단 what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룰 텐데 자, 여러분들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브랜드 포트폴리오란 뭐다? 라고 생각하세요? 브랜드 포트폴리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딱 말하자면 이건 것 같다. 딱 정해내리실 수 있는 분. 대기업들 보면 네. 지금 핸드폰 회사 하나만 갖고 브랜드가 하나 네. 각각의 네. 각각의 브랜드를 포트폴리오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어디 시키면 다른 것도 같이 파생해서 거를 보게끔 그게 제일 생각나요. 그것도 맞고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 이제 딱 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건선철님은 이력서 쪽에 약간 느낌? 그 느낌을 받으신 건가요? 그죠? 브랜드를, 그러니까 나의 브랜드를, 나의 경력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우리 위원님도 거의 이제 사업 쪽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쪽이겠고요. 브랜드 포트폴리오로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린 건 약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요, 더더군다나 대학생도 아니고요, 고등학생들이 사업 계획서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어디서 들은 내용인데, 고등학생들이 벌써 이제 비즈니스 이런 고등학교 있죠. 그러니까 인천 쪽에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 교환 만드는 거하고 책을 읽고서 학생들한테 우리 청중들한테 얘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근데 많은 대학생들은 취업 나간다고 아직까지도 이력서 형태에 맞게 이력서처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이렇게 쓰고 또 특히나 잘 안 걸려들고 전화가 잘 안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여기 저기 여기 찔러본단 말이에요. 네, 혹시 그러신 적 있으셨을 거예요. 어디라도 한 몇 군데, 한 10군데 보내면 한 군데라도 되겠지. 이런 심정으로.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회사 쪽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가 떨어지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죠. 이력서를 썼는데 그 회사가 아이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멘테크에 최고의 힘을 최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가지고 그런 낭패가 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아무리 못하더라도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럼 나는 무엇으로 나의 존재를 알릴 수 있을까? 많은 회사에서도 보면요,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회사 소개서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커리어, 자기가 프로젝트 했던 거에 대해서 개인이 또 하나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건 회사 소개서와 같은 느낌? 회사의 경력 자료를 이제 내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런 느낌? 회사는 하나의 내 브랜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개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기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경력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회사에서도 보면 회사 포트폴리오가 있겠고, 또 직장인들 보면 직장인들은 왜 있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직할 때도 필요하지만 직장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는 갑과 을이라고 딱 정해져 있죠. 갑과 을의 관계. 어찌 보면 광고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딱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갑은 뭐 제안서든 혹시 제안서 기획서 써보셨습니까? 네, 써보시면은 항상 그 광고 쪽은 특히나 뭐예요? 앞에 명분이라고 이런 거 잡는 것보단 어찌 보면 거기서 다 잡아놓고 중요한 건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도. 예, 그러면서 이쪽보다 기획이 니네가 훨씬 떨어지는데 왜 값은 비싸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죠. 광고 업체는 반가격을 먼저 깎고 들어가야지만 제맛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가격대를 먼저 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있으셨죠. 뭐 기획비 절대 넣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산 갖고 막 이렇게 쳐내려가시고. 제가 그런 걸 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계통에 특히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도대체 왜 우리 광고주가 나한테 이렇게 의스럽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어찌 보면 협력 업체이기도 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굽신굽신 거리면서 영업 한번 하면서 일을 해주세요. 일 같이 합시다가 아니라 일 한 건 주시죠. 한 건 주시죠. 이렇게 구걸을 해야 되는지 그 입장이 참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나 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조금 되신 분들은 이제는 내 관리를 좀 해서 사람들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찾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법이 뭐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면 회사의 직장에 어디 속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개서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내가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들고 다니면서 하나의 명함인 것처럼 예,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런 일을 했었고 난 이런 사람이고 정말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런 포트폴리오 북 하나쯤은 항상 상시 갖고 다니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강사들도 이건 예외는 아니고요.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학생들도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학생들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학교 생활에 뭐 이렇게 적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멍 때리고 있는 학생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빨리 좀 생각이 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런 강의 들으면서 이런 작업을 미리 준비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자, 왜 꼭 이런 강의를 들어야 하고 왜 남들과는 달라야 하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좀 재미있게 준비를 해본 건데 어찌 보면은 저는 많은 수강생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중에서 한 뭐 1000명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1명, 2명 거의 저한테 뭐 되게 독특하게 어필을 하거나 라고 했던 사람들 이외에는 생각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중에 많은 수강생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거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뭐 수많은 강의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저를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과잉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슷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비교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차별화할래? 여기에서 이 이력서, 우리가 그 브랜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름은 좋게 이제 포장을 한 그 이력서를 가지고서 이력서나 회사의 이력도 이력서, 그죠? 우리 프리랜서의 이력도 이력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말을 포장을 한 건데 도대체 왜 그런 형태의 문서를 만들어야 할까? 왜일까요? 왜? 특히나 어쩌면 브랜드 포트폴리오 이런 특히나 파워포인트로 된 기획서 형태, 그러니까 문서 형태의 이런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아마도 전략가한테 필요한 거예요. 전략가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략이 생겨난 거고 어찌 보면은 단점이나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싸움을 하더라도 얘는 키가 작고 되게 약해. 근데 강자가 있어. 걔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1대1 맞대응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뭐 계란하다 바위치기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레미 보니아스키하고 거구하고 싸웠을 때 레미 보니아스키가 어떤
스킬을 쓰니까 이기죠. 그 스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뭘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그 상대방이 단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단점을 우리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용해서 탁 찌고 빠지는 거. 그게 바로 스킬이자 여러분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남들과 달라 보여야 되는데 내가 막상 지금 달라 보일 수 있는 뭔가가 없고 사실상 너무 흔해 빠졌어요. 요즘에는 뭐 학력 이런 거, 뭐 경력 이런 것도 사실상 다 같은 이력서에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들 한번 보면 저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거의 뭐 100대 1, 뭐 200대 1, 뭐 몇천 대 1까지 뭐 나오기도 하죠. 대기업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기업 그 인사 담당자들이 그 수많은 이력서들을 다 검토하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언제 다 보고 있냐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딱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자를 건 잘라. 그러고서 몇 개만 위로 추출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력서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차별화를 하실 거냐라는 말이죠. 남들과 똑같이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냥 평균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핵심은 보이세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드리죠. 예, 보이시나요? 눈에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한다면 보이시나요? 예, 색깔이 다른 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마케팅의 용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에 대한 여러분들을 도대체 남들과 다를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 핵심은 뭐라고 하나요?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차별화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프리랜서든 강사든 간에 어떻게 차별화를 하실 건데요. 저도 오늘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좀 차별화 되게 입고 왔는데 일반적인 강사 형태는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하실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정확히 이 브랜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배울 부분은 이 3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가지. 브랜드 포트폴리오 만들 때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정대신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 속에서 우리 이제 그 이완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 브랜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개인 커리어 이력서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우리 권선철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력서인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3가지가 뭐일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시는 분한테 저는 원래 약간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저한테 구하시면 전 답을 드리죠. 예, 그런 스타일이어서 전 약간 마음이 또 너그럽고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많이 없잖아요. 오늘 딱 잘 됐네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연습할 때 깨지고 실전에선 절대 깨지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사라진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영영 그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우리 권선우처님 3가지 뭘 것 같아요? 한 가지라도 맞추시면 제가 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력서에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력서, 회사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3요소. 내 회사 속에서는 내 브랜드, 내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힌트 하나 들어가죠. 자, 비주얼. 예, 비주얼 잘 보여야 한다. 2번째 뭘 것 같아요? 간단, 심플.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조금 더. 오, 그렇죠. 제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신 분, 클리어하게 쓴다. 클리어하게 쓴다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건지 뒤에서 제가 알려드리고요. 클리어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퍼런스. 또 다른 의견? 제 오늘 강의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는데, 포트폴리오 이런 거 말고,
어떤 요소예요? 뭘 가미해야죠. 전략을 우리가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기획자는 사기꾼, 말만 하면 사기꾼, 실행을 하면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약어보다는 뭐라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한 번씩 이게 쭉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 이한이 전혀 모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알려드리면 되죠. 자, 좋습니다. 스토리텔러라고 하죠. 스토리텔링. 네, 스토리 부분을 가미해라. 이 세 가지 부분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좀 기획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한 개씩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비주얼이란 뭐냐? 비주얼.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어떤 문서가 더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오른쪽 문서가 더 잘 들어온단 말이죠. 왜요? 딱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여러분들은 배울 거 없어. 그냥 가셔도 돼요. 네. 자, 왜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요즘에 이 왼쪽 형태는 예전에 정부기관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선호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지금 변하고 있는 과도기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문서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있어요. 회사 속에서도 원래 예전에는요, 한글 문서가 기본이었다고요. 근데 한글 문서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회사 속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존에 회사 다녔을 때 어떤 문서의 형식이던가요? 네, 지금 보면은 워드 형태가 아니라 비주얼 형태로 파워포인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문서라고 하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파워포인트다. 내 메시지야. 내 메시지에 핵심을 가하는 문서. 내 메시지를 잘 보이게끔 만드는 문서. 보이게끔 하는 것과 읽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안 읽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제가 이제 입찰을 한다고 해서 이제 컨설팅을 했지만 텍스트가 가득가득 차 있으면요. 사람들은 안 읽고요. 특히나 직장인들은요. 여러분들 상사, 여러분들의 회사의 오너, CEO 뭐 이런 분들은요. 어찌 보면 이력서 보면요. 뭐부터 가장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그거 맞히시면 뭐부터 많이 볼까요? 맞아요. 네. 저도 예전에 광고 그쪽의 회사의 문화기획자였거든요. 저는 한 3년간.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때 보면 저는 어떻게 빨리 승진된 케이스로 해가지고 팀장의 자리에 올려서 이제 사람들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게 야 얼굴 어때? 이런 거 먼저 물어보는 거죠. 다른 거 없이. 어쩌면 면접 보는 사람들 이렇게 뭔가 막 쓰고 있잖아요. 뒤에서 보면요. 뭐 그리고 있더라고요. 사람 얼굴 대가리 그리고 있고 막 이런 제가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문서 형태로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읽는 문서가 아닌 보이는 문서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문서는 텍스트 기반이 아닌 여러분들 텍스트보다도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하죠? 이미지나 그리고 차트, 도식화, 이미지, 비주얼 이런 부분들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이미지보다 더 좋아하는 건 뭐예요? 동영상 같은 움직이는 영상. 네. 막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집중감을 요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비주얼 왜 비주얼인가라고 한다면 사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사장님 중에서도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읽고 물어보는 사람, 물어보고 있는 사람. 읽고 물어보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뭐 연구가 약간 교수님 스타일들. 교수님들은 항상 뭔가 논리적으로 읽고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약간 뭐 그런 텍스트 기반의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어찌 보면 그런 쪽으로. 자,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면 어찌 보면 실행가들, 실행에 강한 사람들. 이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려면 내가 문서를 이렇게 제출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만나려면 바쁘기 때문에 같이 쫓아다녀야 돼요.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도 사장님 보면 뭐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가 어디 갈 때 동행을 해가지고 뭐 기사처럼 태워다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영업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바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처럼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쓰신 문서가 정말 최고의 문서고 난 잘 썼기 때문에 그 상대방도 잘 봐줄 것이다라고 해서 기대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비전략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런 행동들은 어찌 보면 정말 수동적인 행동들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비주얼 부분은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해결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클리어하게 쓴다라고 하는 말은 클리어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클리어하다? 클리어하게. 예전에 제가 막 사례들을 많이 들어드렸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한 10년 동안 사귀었는데 여자가 갑자기 남자한테 잘 사귀고 있다가 우리 조금 시간을 조금 갖자 라고 얘기를 하죠. 남자가 물어봐요. 왜 갑자기 이러느냐? 왜 갑자기? 그냥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남자 쪽에서는 이상한 거죠. 도대체 얘가 무슨 문제가 갑자기 있길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갑자기 다른 남자가 생긴 건지 또 아니면 정말 내가 싫어진 건지 또 아니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누굴 좋은 사람을 만난 건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문서를 쓸 때나 기획서를 쓸 때 상대방한테 전달해 줄 때 뭔가 메시지 자체가 모호해가지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결국엔 이렇게 쭉 받아봤더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 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기획서의 핵심을 흐린다. 클리어하게 쓴다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클리어하게 쓴다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중 해석이 안 되게끔 명확하게 쓴다라고 하는 건데 이중 해석이 안 되게끔 내 뭐를 명확하게 쓴다? 우리가 이거를 보통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가장 기획서를 쓰던 여러분들 문서를 쓰던 비즈니스 문서를 쓰던 간에 가장 중요하게는 이거 하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할 거냐 말 거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건 정확하게 보여야죠. 뭐죠?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물 흐르듯이 쭉 흐르더라도 결국에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이거 하나는 협상 주제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안에 뭐가 드러나게 써야 된다? 내용. 자, 우리 조금만 유추를 해보죠. 또? 자, 쉽게 들어가진 않네요. 메시지. 그죠? 메시지. 여러분들 기획서를 쓰던 제안서를 쓰던 문서를 많이 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내 메시지가 자꾸 정신없이 복잡하게만 보이고 장황하게만 보이는지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내 메시지인가요? 누구의 메시지인가? 이거에 대한 핵심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의 메시지인가요? 결국에 내가 기획서나 제안서 여러분들 문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한테 주기 위한 문서잖아요. 회사 속에서도 어찌 보면 하나의 제안서 형태예요. 내 회사랑 거래하십시오.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니까 이런 경쟁력이 있으니까 당신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니까 우리 회사랑 거래하세요. 자, 누구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력서도 왜 쓰는 거예요? 그 회사가 필요하니까 이력서를 들이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네가 나를 써주겠지가 아니라 결국엔 누구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라고 하더라도 그냥 광범위한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 쓸 때 누군가는 하나 봐주겠지라고 하면서 포괄적으로 잡아요. 네, 그게 아니라 딱 포인트를 잡고 내가 제안서를 드릴 문서를 제공할 그 상대방 클라이언트 그 클라이언트의 목적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 솔루션을 가지고서 풀어주는 것처럼 이력서를 만드셔야지만 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잡아주시고 자, 누구의 메시지인가 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누구? 내가 이 이력서나 문서를 제공할 사람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자, 하나의 사례를 좀 보죠. 잠깐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부분이 뭔지 한번 봅시다. 서양 기름 유출 사건 때 일어난 일.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충동원하게 그런 시스템이나 최대한 빨리 여기 다시 상태볼 수 있게 단기간 회의
부분이랑 다수 이름의 성적인 참여.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지금의 영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교육에 따라서 국서적인 문제는 이쪽으로 이 해야 쪽으로 가고 국동적인 것들은 약간 빠져나오고 지금의 조건이면 경제적인 공원대에 있는 영향으로서 막을 수 있는 해상 상태가 한정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남으로 확산되지 않게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남쪽으로 흐르는 부분에서 민가 교육이 해안에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해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것은 대단히 어떤 한쪽에서 그건 만들어다. 결국은 대남 쪽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태양이 가듯이 많은 역사에 있는데 그 지역분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생각에서 나중에 누가 기록을 그냥 모든 정치인이나 기록을 혼자서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기록을 못 받는 건 못 받는 것이고 받는 건 받는 거고 못 받는 건 못 받는 거고 재판에 맡기고 필요 없이 나갈 필요가 없지만 필요한 만큼 다 원하는 것이죠. 다 원하시고 관계없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남북으로 확산되는 거 확실하게 막아라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멈거리는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펜스가 시험사를 뭘 치고 세월 치고 내걸 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자원을 충동하는 앙제 펜스 같은 거 쓰는 좋은 것이 있는지 알고 중국인들 가서 다 비리도 사오는 국가학이라고 하지 않도록 충동하는 첫날 날씨가 너무 나빠가지고 간단하게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역사지 않습니다. 그 날씨가 났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상담을 해줘야 국민들이 알고 그걸 각오로 막아야 네.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상대방이 정확하게 원하는 이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고 자꾸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기에서의 결국엔 최종 듣는 사람 청중은 누군가요? 누구예요? 그 국민입니다. 국민. 예. 국민이 듣고자 하는 중요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보고 발표를 하던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누군가한테 들이밀어서 뭐 이력서를 보내던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딱 여러분들이 딱 잡아주셔야만 특히나 회사 속에서나 보통은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저 같은 강사, 프레젠터가 앞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웬만한 이력서나 회사 포트폴리오나 자기 프리랜서 개인 커리어 이런 것들은 보통 메일로서 보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이걸 보지 누군가가 옆에서 제 커리어가요 왜 이런 거냐면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딱 명분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저 그런 남들과 똑같은 문서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핵심을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스토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토리. 자,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력서, 여러분들 이력서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직장인들, 비즈니스인들, 사회생활 하면서 내 이력서에는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뭘 먼저 볼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볼 거. 아까 뭐 사진이다,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굴 보고. 제 경험에서는 회사에 맞는 테스트가 증거가 있어요. 네. 제일 먼저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내가 보니까 변비가 필요해. 그러면 변비에 관련된 그 키워드만 다 같이 해줘가지고 기획자가 필요해. 네네. 기획으로서 필요한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한 서너 단계 거치면은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네. 네네. 뭐 아무래도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내가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검색을 하시는 건데 그 이제 이력서를 쭉 봤을 때 내 눈이 어디서부터 먼저 가던가요? 내 눈이 어딜 먼저 보던가요? 사진 먼저 볼게요. 사진은 당연히 보는 거고
사진은 안 볼 수가 없죠. 왜냐, 예, 그 사람, 보통 우리가 인상을 보고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는 게 우리 보통 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학력을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쎄요. 전 차라리 저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에 우리 회사에 맞는 유관된 경험을 많이 볼 거예요. 경력. 근데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수강생들 쭉 많이 관리를 이렇게 해보고 이제 가르쳐 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를 이직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대요. 많은데 저는요 기존 회사에서 거의 한 10년간 일해가지고 거기에서 10년간 2000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10년간 일했으면 요거밖에 없대요. 경력이. 예. 그럼 그게 여러분들 한 줄짜리로 이렇게 쓰셔야 될까요? 과연? 그럼 어떻게 쓰셔야지 여러분들 방법일까요? 전략일까요? 여러분들 포장하려면. 자, 중요한 건요. 하나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열로 포장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우라를 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포장하시겠어요? 만약에 거기 그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했던 경력이 있어. 그냥 한 줄짜리로 쓰시겠어요? 우리 권선수철님? 어떻게 쓰실래요? 했던 프로젝트로, 그죠?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로. 네. 약간 이야기식으로 재밌게 당겨서 제가 예전에 그 문화마케터 해가지고 이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문화마케터에서 10년간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분이 계시대요. 근데 있으시대요. 그래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고 싶은데 내 경험이 없어서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냥 한 줄짜리밖에 없대요. 한 줄짜리밖에 없을까 과연? 예. 제가 그러면은 그거를 쪼개가지고 클라이언트별로 프로젝트를 나눠보라고 했어요. 뭐 프로모션이면 프로모션, 행사면 행사,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 그리고 뭐 업무 경력, 뭐 프로젝트면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쭉 나눠보라고 얘기했어요. 그 분야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세 장 정도의 페이지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10년이라고 하는 게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 줄짜리겠느냐고요. 그렇게 풀다 보니까 쭉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거고, 자, 중요한 건 사람들은 보통 뭐 학력을 본다, 경력을 본다, 노력을 본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노력만 하면 안 되겠죠.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만 노력의 같은 말이 바로 우리가 삽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노력의 반대말이 바로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전문가, 정말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뭘 들려주나요? 이야기죠. 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력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이렇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다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듣고 그 사람이 정말 우월하다, 그 다음에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그 사람을 기용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뭔가 해낼 것 같아라고 하는 그 기쁜 심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뽑게 되거나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서도 열로 포장할 수 있는 기술. 제가 또 어디 출강을 갔더니 그건 다 뻥 아닙니까? 그거 거짓 아닙니까? 어떻게 사기꾼처럼 그렇게 합니까? 세상은 그래요. 참 세상은 웃긴 게 공평한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저희 문화기획자 회사에 다녔을 때 우리 사장님은요. 참 그렇게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사장님 되게 허식 되게 가득 차신 분인 줄 알았어요. 뭐 영업을 나가면 BMW 기본이고요. 벤츠 그리고 또 뭐였죠? 마이바흐인가 뭐 이런 차 세 가지 차를 영업용으로 다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회사가 뭐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뭐 국내 유일의 내놓으라 하는 회사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그 CEO 분은 뭘 모셨나요? 네, 체험인을 모셨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체험인을 모세요? 아니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체험인을 모신다고 생각하세요? 하기 위해서. 네.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검소한 사람으로 내비쳐야지 사람들이 만나지. 사실상 그렇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또 동영상 사례를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텔라, 뭐 르망, 아주 뭐 엑센트 없죠. 요즘에 그런 차도 없죠. 예, 그런 차를 끌고 와가지고 제가 10억을 투자하면 뭐 100억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투자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투자하시겠냐고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그랬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와서 지금에 와서 제가 교육을 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참 교육의 힘이란. 자,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정말 기획자, 정말 여러분들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설득도 이제는 설득이 아닌 거죠. 설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그 사전상에서 찾아보니까 설명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활동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설득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설득하면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리다라고 하는 입장이, 그래서 틀리기 때문에 네가 내 말 들어라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설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항상 설득하지 말고 이해시켜라.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의견. 뭔 것 같아요? 친구로 만들어라. 네. 자,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가 왜, 예를 들어서 친구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친구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친척이라든지 우리 가족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해줘요. 근데 직장인들 비즈니스 관계는 이거는 철저하게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들 회사가 여러분들 비전 챙겨주는 회사예요? 아니죠. 뭐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등골 빼먹는 회사죠. 그런 얘기는 사실 아니고 장난이고, 회사는 철저하게 뭐가 중요해요? 이윤 추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나갑니다 이게 아니라, 회사는 정말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물론 회사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오래 있게끔 하는 그것도 하나의 회사의 전략이자 그 방법이긴 하겠지만, 회사는 철저하게 기본 전략이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정확하게 아시고서 여러분들이 뭐 제안하시거나 하셔야죠. 그냥 저는 열심히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전략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 이력서를 쓴다라고 한다면, 저는 성실하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튼튼, 마음 튼튼,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매출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과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과의 포인트를 맞추고,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서 회사에 이런 성과를 내드릴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이런 식의 PR이 맞다고요. 그게 전략가라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씁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안 먹힌단 말이에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특히나 나의 소개, 나의 스토리 이런 데 보면요,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아니신지, 어머니는 자해하시고 아버지는 엄하시고 그런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난 나는 어쩌고, 그러면서 나는 1학년 때 반장을 했고 부반장을 했고 뭘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뻔한 스토리. 거의 우리나라의 한 80%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서 쓴대요. 누가 그걸 듣고 싶어 하겠느냐는 거죠.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 우리가 스토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의 중요성. 자, 뭐에서 끌릴 수 없다면 다른 어떤 내용으로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기억하는데, 자,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도 5분을 장악하시고 처음에 이 부분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있다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의 인상과 첫인상. 첫인상으로 어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미지 관리를 끊임없이 하라. 어떤 사람은, 제가 수강생들 중에 보면은, 막 스랩바 끌고 오시고, 막 그러면서 막 추리닝 바람에 그게 편하시다고. 왜냐, 교육은 편한 자세로 들어야지만 잘 들어온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영업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집니다. 여기 클라이언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또 연결도 시켜드리거든요. 클라이언트 계시면 옆에 또 이제
갑과 을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그 일 하세요? 그 일 하세요? 아 그렇군요. 한번 제 필요하실 때 명함 이러면서 일이 성사되기도 한다고요. 내 옆에 어느 순간 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첫인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를 들려줄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왜라고 한다면 왜냐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보통 많이 쓰는 이력서 형식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런 형식의 이력서도 있을 거고요. 또 기업,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양식을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적성 검사 이런 쪽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자기소개 들어가고요. 거의 2페이지 내지는 3페이지. 이력서 몇 장 정도 나오세요? 3장 정도? 네, 그죠. 뭐 3장, 그래서 4장, 많아야 5장인데 거기다가 이제 다 어찌 보면은 약간의 틀하고 약간의 들어가는 내용만 다를 뿐 다 비슷비슷하고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양식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항상 명함도 있잖아요. 처음에 보면 명함을 먼저 주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첫인상인 건데 첫인상 때 딱 그 사람을 휘어잡지 못하면 그 명함도 그냥 어딘가에는 짱박혀져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떨어지면 기분 나쁜데 아니 주머니에 있는 것만으로는 참 다행이에요. 버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함 전략도 여러분들 명함처럼 만들지 마시고 명함처럼 만들지 그냥 마세요. 명함을 벗어나세요 일단. 그래서 막 독특하게 나오는 아이디어 그 명함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독특한 명함을 받으면 꼭 학생들한테 우리 수강생들한테 보여줍니다. 보여줘서 이런 명함도 있다. 어찌 보면은 명함처럼 만들어야지 그 틀 안에서 일단 깨는 것 자체, 그 깨는 시도 자체가 어찌 보면 차별화 아닌가. 보통을 추구하시지 말라라고 항상 저는 보통 평균은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남들이 항상 얘는 뭐가 부족해? 얘는 영어가 부족하고 야, 너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 보통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야, 넌 왜 이게 부족해?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나는 내가 이걸 못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서 보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아무리 잘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한 80% 정도가 80, 90% 정도가 대학교 취직할 때 그 당시에 해가지고 어학원은 한 번씩은 꼭 다녀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한 3달씩 끊어놓고 한 달 가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우리 건설전이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중간에 그 언저리만 머물다가 그러고서 만단 말이에요. 왜냐? 다른 애들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완료를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 만국 공통어가 영어예요. 영어 잘해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봤자 평균 베이스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10개월 내지는 1년 내지는 2년 투자해봤자 여러분들은 그 평균에 맞추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평균을 따라가시지 마시고 차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뒤에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뭐 이런 이런 이력서, 또 이런 이력서,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틀 같은 거 해피리포트에서 많이 다운로드 받아 직접 그리시진 않잖아요, 그죠? 다운로드 받아서 이력서처럼 써야지라고 하면서 이력서답게 쓰시잖아요, 참. 그러면서 남자분들은 뭐 병역, 뭐 특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소개 쭉 들어가고요. 이런 게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은 이런 이력서라고 한다면 저도 사실상 안 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비주얼 문서를 선호하는 기업체들,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문서 쓰는 이 스킬 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서 쓰는 거 정말 약해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전에는 텍스트 위주로 많이 썼는데 그 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이미지로 변환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식화로 해가지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말 자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완님도 그래서 저번에 배우셨죠.
기획서 만드는데 4주차 과정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치월장 하셨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예전에는 텍스트 형태로 그 굳어진 시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파워포인트로 옮길 때 거기다 또 텍스트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냐, 텍스트 문서는 텍스트 문서답게, 비주얼 문서는 비주얼 문서답게 쓰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는지 제가 아까 문화 마케터 그분에 한번 잡아드렸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꼭 뭐 앞에 표지가 어떠냐, 뭐가 중요하냐가 이게 아니라 이런 형식의 분명히 있어요. 기업, 대기업에서는 특히나 양식을 표준화하죠. 왜냐? 애들이 이것저것 막 쓰기 때문에 통일된 양식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식대로만 써라라고 해서 그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플러스로 해서 같이 보내세요. 이거는 어딘가에든 꼭꼭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회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작은 씨앗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자, 그러면서 컨텐츠, 목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런 목차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자, 볼게요. 자, 이 순서를 잘 보시면 돼요. 이분은 개인 프리랜서예요. 이분이 이제 원래는 강사가 아닌데 강의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경력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이력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권석철님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파워포인트는 많이 써보셨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에 핵심이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의 그 의견, 우리 이완님. 어떤 느낌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라고 하는 느낌 아니세요? 우리 정대신 대표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인가요? 제안서? 기획서? 우리 권석철님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응? 회사 속에서. 맞습니다. 자,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조직도라든지, 뭐 회사에 대한 이념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경력,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형태를 고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자기 포트폴리오도, 브랜드 포트폴리오도 그런 형태로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회사들이 왜 대기업에서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회사 홈페이지를 만드는지. 근데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때요? 문제는. 사람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안 가요? 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뭐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 놔도 저 밑구석에 있고 거의 잠금장치 걸어놓고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죠. 야, 네 홍보하고 네 잘난 맛에 뭐 네가 최대 거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왜 놀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홈페이지 좀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홈페이지 커뮤니티 목적으로 안 쓰죠. 그냥 하나의 명함 같은 느낌인 거예요. 명함 주기 뭐하니까 회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있습니다. 거의 그런 용도예요. 보다 보면.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개요는요. 저희 회사의 연역은요. 저희 회사의 스토리는요. 저희 회사의 조직도는요. 저희 회사 지금 사업 분야는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자, 지금부터 10분간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자, 저희 회사의 개요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느냐고요. 뭐 하는 회사야? 도대체 나한테 무슨 관련이 있어? 라고 한가 동시에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초도 5분 그렇게 중요한 첫인상 뭘로 얘기하시겠느냐고요. 어떻게? 앞에 처음에 뭘 잡아주셔야지만 될 것 같으세요? 도대체
이게 바로 여러분들 스토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잡아줘야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게 되겠냐고요. 어떤 얘기를. 제 강의도 있죠. 제 강의도 항상 앞에서 그냥 미적미적 오늘은요 이런 목차를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라고 해서 그냥 쭉 풀어주기보다는 항상 앞에서 힘을 주죠. 뭐라고 힘을 주던가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 빠져 들으시라고,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인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앞에서 초두에 어필을 하시겠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 아까 앞에서 보면은 작은 씨앗이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현황을 보고 그 사람, 그러니까 뭐 교육의 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맨 뒷부분에는 스토리를 하나로 이어서 맨 뒤에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차별화될 수 있는 건 앞에서 그냥 앞서부터 그냥 개요 나오고 자기 목적대로 자기가 훌륭하다, 자기는 이런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메시지로 빠져들겠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앞에 현황을 잡아주는 거. 우리가 비즈니스 문서, 기획서나 제안서에도 앞에 뭘 잡아줘요? 그냥 있는 그대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뭘 보여주잖아요. 서로 협의가 안 됐을 때. 현황을 보여줘야 현황이 안 좋다라는 걸 알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의 해결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 솔루션에 투자하세요. 우리랑 거래하세요. 우리랑 같이 일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전략을 잡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현황들이 들어가고 왜 쓸데없는 설 같은 것들이 앞에서 풀리느냐. 쓸데가 없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사람들이 왜 너네랑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 목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어필을 하시라고요. 초도 5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끌고 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칼자루를 뺏겨서 갈 것인지, 그것도 프리젠테이션, 그것도 항상 뭐 말할 때나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을 어필하실 때나 아니면 문서를 쓰실 때나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요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자, 이거는 예전에 제가 어디서 받아놓은 문서인데 되게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이력서가 아니라 어떤 기획서, 이런 그 문서 형식으로 해서, 비주얼 문서 형식으로 해서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랑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이 기획서 많이 쓰고 제안서 많이 쓰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력서 쓰는 사람 말고요. 워드 치는 사람 말고 기획서 이렇게 비주얼 기획서로 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문서를 쓰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다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장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만나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도 그냥 이거는 형식 틀만 보세요. 이 사람은 그래도 한 8년, 9년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늘려보면 많아요. 어떻게 늘리느냐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 내가 쓸 내용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어찌 보면은 앞에 무슨 스토리, 앞에 왜 이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텍스트로 쓴 거죠. 텍스트로 쓰다 보면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최대한 비주얼로 표현해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비단 이력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 속에서는 또 어떤 스토리를 사람들한테 들려줘야만 해서 사람들이 훅 빠져들게끔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그 문서 디자인, 기업에서 보통 보면 양식 추구하다가 너무 심플하기도 하고 너무 이게 촌스럽기도 하니까 보통은 전문 업체한테, 디자인 업체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 이제 전략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쪽 회사라고 하는 건데 어떤 앞에다가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는지. 그죠? 해도 정리가 안 되는 문서 작업,
이 골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어디다가 맡겨보려고 알아봤죠. 근데 뭐였냐? 맡겨보니까 어때요? 이런 거 정말 맡겨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여기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회사? 자, 퀘스천이 나오면 당연히 해결책, 앤서가 나와야겠죠. 퀘스천이 나오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상기시켜주고, 어쩌면 기획서에서 이 상기시켜주는 역할이 뭐예요? 페이지가? 과제 제시, 도전 과제, 해결 과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퀘스천이 나오면 그 다음에 앤서가 나야겠죠. 그죠? 네. 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뭐뭐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성공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목차가 나오는 형태. 여기 이렇게 해서 목차가 나오기도 하고 그 앞에 인사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런 회사 속에서는 보셨냐고요? 보셨어요? 네. 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어쩌면 스토리를 여기 앞에다가 넣어? 보통은 이렇게, 보통은 목차 들어가고, 보통은 목차 후에 간지 들어가고, 개요 들어가고, 이제 슬라이드, 각각의 슬라이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많은 회사 소개서들이 앞에 내용 없이. 그래서 어찌 보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그렇게 나오는 걸지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회사 속에서나 여러분들 이력서 잡을 때도 어떤 스토리를 들려줘서 나한테 혹 빠지게끔 만들지, 그 부분 정확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본 스토리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본 스토리. 제가 사례는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제 how로 우리가 넘어가 보는 거죠. how로. 자, 우리가 how로 넘어가기 전에 10분간만 쉴까요? 네, 쉬도록 하죠. 10분간만 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한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낼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교육의 가장 큰 건 여러분들 알다의 반대말이 뭔 것 같아요? 알다의 반대말. 알다의 반대말? 모르다? 네, 여러분들 알다의 반대말 모르다, 이거 누가 뻔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뭘 것 같아요? 실행한. 알다의 반대말은 깨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제가 인풋을 넣어가지고 강의를 가르치더라도 그냥 그 선에서 좋은 강의 했구나. 이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그 깨닫는가 동시에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제서야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그 조짐 자체가 여러분들이 변화하려고 하는 그 시점, 그게 뭐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냐고요. 깨닫다, 깨달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는 알다의 반대말이 모르다가 아니라 알다의 반대말은 깨닫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how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자,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 이력서, 아까 지금 제가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사례를 보시더라도 이 순서대로만 쓰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어쩌면 물고기 모양 같기도 해요. 그죠? 자, 첫 번째로 뭘 쓴다? 우리 아까 이력서 보신 거 그 순서대로 한번 기억에 남는다라고 한다면 앞에 뭐가 들어간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스토리, 그죠? 내가 왜 당신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좁혀지는 부분, 앞에서 그래서 하나의 포커스로 좁혀지는 부분, 여기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기획서나 제안서 쓸 때도 여기 앞에가 현황이라고 한다면 좁혀지는 부분이 뭐라고 하죠? 자, 여기가 바로 전략이다라고 하죠. 전략. 자, 전략. 그래서 그래서 question and answer, 아까 물음표, 느낌표,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나랑 거래를 하시라고요. 나를 뽑아 달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결론인 거죠. 내 결론.
아, 저는요, 충실하고요. 저는 공부를 잘하고요. 저는 성실하고요. 저는 아이들이랑 잘 어울려 놀고요. 저는 활발한 성격이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결국은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나를 뽑아주세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앞에서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결국엔 아무 결론이 없다라고 한다면 병찌게 되는 거죠. 결론. 그런 다음에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뭘 풀어준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결론 잡고 항상 비즈니스는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씩, 그죠? 두 가지씩이 나오는 거죠. 자, 뭐가 나올까요? 첫 번째,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인트로듀스, 뭐미, 뭐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첫 번째, 회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프로필, 그죠? 프로필이 어찌 보면 개괄적인 프로필 개요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아까 풀어준 거 있었잖아요. 기억을 해보면.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군요. 맞아. 한 번 보면 기억을 잘 못해요. 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있잖아요. 기억을 가물가물 생각해보면. 자, 경력이 나왔죠? 경력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줬죠? 네, 경력이 많은 사람, 10년 동안 내가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경력이 나왔죠? 그 다음에 경력을 가지고서 이미지로 풀어줬죠. 세부, 내가 그 많은 경력, 지금 한 줄짜리로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런 했었다. 한 줄짜리.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었다. 한 줄짜리. 이거지만 결국엔 그 중에서도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 구체적인 프로젝트, 정말 보여주고 싶은 프로젝트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비주얼화 해가지고 사진 캡처 해가지고 옆에다가 더 세부적으로 풀어줬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이런 기대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런 만족을 했다더라 라고 하는, 아니면 그거에 대한 성과, 뭐 얼마의 매출이었는데 원래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급성장했다더라 라고 하는 성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써주신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 속에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이 돼야 될 게 뭐예요?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거, 회사 속에서는 회사를 잘 알린다? 뭐라고요? 목적? 아니, 자, 회사 속에서에서 가장 되게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되게 별로 등한시하면서 그냥 쏙쏙 넘겨가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도 그냥 별거 아닌 페이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뭔가요? 회사의 나의 강점이라고 하는 거죠. 강점. 도대체 이 회사랑 내가 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된 이 강점이 있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랑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데 우리 회사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플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성실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강점이 있다. 왜? 나는 얘네들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날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잡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 부분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포부. 네.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나는 이런 역할의 적임자로서 여러분들의 당신의 회사에 이런 일에 들어가서 이런 성과를 내드리겠습니다 하는 나의 포부.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가 아니라 포커스를 맞춘 나의 포부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쭉 잡아주고 결론 얘기하고 풀어주고 다시 한번 뭐 하라고 얘기를 하나요? 정리요약, 묶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래서 풀어준 다음에 그래서 다양한 얘기들은 들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래서 바로 hear me,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그래서 행동 촉구를 하는 뭘 하죠? 전화번호를 적어 놓던가 아니면은 명언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바로 나입니다라고 하는 걸, 나를 뽑아주세요. 이거를 그냥 강제적으로 나를 뽑으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거를 인프레션, 정말 깊은 감동이 들 수 있는 뭐 감동의 말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명언이라든지 제3자의 힘을 빌리잖아요. 내가 그냥 내 의견 얘기하는 것보단 제3자가 뭔가 느낌을 주면 그 느낌을 반영해가지고 당신의 회사에 정말
쓸모없는 인재만 있군요. 뭐 그런 게 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지만 당신의 회사의 심장이 멈추는 한 제 심장도 뭐 같이 멈출 수 있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뭐 아니면 말에 대한 명언, 사람에 대한 명언, 신뢰에 대한 명언 이런 거 찾아보면 네이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찾아만 보세요. 거기서 하나 고르시는 거죠. 누가 썼는지. 그래서 그때 맨 마지막에 기결된 게 명언으로 끝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기결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비주얼 포트폴리오를 쓸 때는 한 10페이지에서 길어야 12페이지 정도 나오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아까 읽고 물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특히나 물어보고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행가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짧게 나와야 되고요. 읽고 물어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포트폴리오 작업을 할 때 한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또 어떤 경험을 또 하느냐에 따라서 또 늘어날 수 있는 장수가 있죠. 어디 장이라고 하는 건가요? 경험, 그죠? 경력. 그 페이지가 늘어나면서 내가 또 굵직굵직하게 한 행사라든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또 비주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뒷부분에는 또 별첨으로 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사진, 이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텍스트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진을 갖다가 붙여 넣는 거예요. 아, 얘가 정말 이런 일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자, 그쵸? 자, 어찌 보면 사탕과도 같은 느낌. 여러분들 사탕만 느껴보세요. 사탕. 맛있는 사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력서를 잘 쓸 수 있을까? 사탕을 생각하시는데 일단 앞에서 어떤 내용을 들려줌으로 해서 그 내용으로 빠져들 수 있게끔 쑥 끌어당기시고요. 묶어주시는 거 결론 내시고요. 그런 다음에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 요약 묶어주시라고요. 아시겠죠? 그죠? 이건 제가 만들어내는 이론인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우리 정대신 대표님, 제가 2분 전에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2분 전에 했던 얘기. 무슨 얘기 했나요? 10분 전에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아무리 여러 가지 말을 했더라도 뒤에서 정요약 잡아주지 않고 한 메시지를 결국에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끝마무리에서 강조하는 그 한 메시지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막 열심히는 풀었는데 정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서는 결국엔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한 메시지로 정리 요약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뽑는 게 지금 내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정말 기획자라고 한다면 정말 프로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를 뽑게끔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하세요가 아니라 어떤 얘기를 들려줘야만 나를 뽑으시겠느냐고요. 그거를 정말 전략적으로 잘 구성해 놓으셔야겠죠.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서두에 스토리를 우리가 앞에서 쭉 끌어당기기 위해서 아까 무슨 퀘스천 나오고 앤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순서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SCQA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S는 뭐다? 뭘 것 같아요? S. 스토리. 또 다른 의견. S. 우리 기획 써보신 분. 앞에서 뭘 보여줘요, 우리가? 쇼크? 자, situation. 상황을 보여줘야죠. 상황을 보여줘야,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고서 작성입니다. 차트, 도표 보여주고요. 근데 제 강의를 놓고 보자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그 보고서의 작성에 대해서 가장 그 퍼센테이지가 높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사실상 왜 직장인들이 보고서를 못 쓸까를 봤더니 선배가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주먹구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작고 뭐 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작으면 작을수록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남을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회전 돈다라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내가 아는 선이 다구나. 누가 나한테 알려줄까? 물론 회사는 교육소가 아니고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진 않죠. 하지만 더더욱이나 각박해진 현실, 경쟁자가 내 아래에 있는 사람도 나를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고개 숙인 직장인, 도대체 어디로 가야지만
이 문서 작성 능력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퀘스천. 앤서는 뭐다? 앤서는 내 강의를 들어야 한다. 그죠? SCQA. 어떤 현황을 보여주고 어떻게, 그럼 C는요? C는 뭐다? C. 상황 보여주고 어떤 쪽으로 끌어줘야 되는데 바로 그걸 뭐라 그러죠? 응? 컴플리케이션 전개. 그죠? 상황을 보여줬는데 그냥 상황만 보여주면 사람들은 다양하게 해석하잖아요. 그래 안 좋구나. 아 그래 좋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떤 쪽으로 보여줘야지만 내 전략으로 얘네가 혹 하고 빠져들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츄에이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션 전개하고 자 그 다음에 뭐죠? 퀘스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앤서 그 다음에 여기서 딱 그래서 앤서에서 전략 잡아주고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스토리 라인을 짜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어찌 보면은 SCQA 앞에서 잡아주는 게 도입부다. 아까 프롤로그라고 아까 보셨죠? 프롤로그 앞에서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S라고 하는 건 시츄에이션인데 독자한테 어떤 현황을 보여주면서 컴플리케이션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로 심화시켜야죠. 심화시키면서 퀘스천 물어보고 해결 과제를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을 준다. 이런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항상 그렇죠. 기획서도 뭔가 답이 제시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 회사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꾸 나가고 있어요. 사장님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럼 나보러 해결하라고? 그럼 나보러 뭐 어쩌라고? 그래서 정말 기획자라고 하는 건 항상 문제 제기와 동시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기획자다. 항상 사람들은 비난만 하고 불만만 표시하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사장님들이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불만만 지게하는 사람. 근데 불만과 함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기획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난세 속에 영웅이 나온다고 난세를 만들기도 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기획자, 정말 프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략가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대표던가 내가 지금 타겟으로 생각하는 고객한테 어떤 내용을 들려줘야만 어떤 스토리를 들려줘야만 나랑 거래를 하겠느냐고요. 나를 뽑아주겠느냐고요. 그 스토리를 SCQA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한 2분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키워드만 쓰셔도 괜찮고 한 메시지로 쭉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해야지만 그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어떤 현황을 잡아줘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선택할까 아니면 우리 회사를 선택할까 아니면 내가 딱 제안한 그 내용을 받아들일까 한번 써보세요. 기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짧게. 그것도 하나의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스토리력. 사람들은 주먹구구죠, 언제나. 말 안 되게 논리적인 것도 없이 앞뒤 자꾸 섞여 있고 뒤죽박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왜 이렇게 두석 없이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장황하냐? 왜 이렇게 정신없이 얘기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다 하신 분, 먼저 하신 분,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얘기하시고 스토리를 반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스토리를 반영하고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비주얼은 여기서 지금 당장의 글로는 안 나오죠?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반영하신 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샘플을 드리겠습니다. 샘플을 한번 드릴게요.
기획서를 쓸 때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막상 쓰려고 하니까 뭐부터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난감하신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페이지만 그렇게 앞에 타이틀 페이지만 그렇게 갖고서 몇 시간 이렇게 만지작 거리다가 나중에 디자인 안 이쁘면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하루해가 다 가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내가 뭘 거기다가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후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닐까요? 그 후가 뭘 원하는지 그 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보통 그런 문제 때문에 기획서 쓰더라도 뭐부터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난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앞에다가 짜집기를 많이 하죠. 쓰셨어요, 우리 정 대표님? 네. 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만약에 다른 회사에 저기 할 때 회사 사장님한테 제안을 그래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고객, 네. 기사에 있는 늘 이익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그다음에 전개는 인사 문제라든지 영업 매출 감소, 이윤 감소, 적자 경영 이런 것들 전개해주고 회사차는 당신의 사장님 회사에서 그것들 중에 한 가지가 아주 포함하고 문제점이 아마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에 대한 것 중에 나오겠죠? 그런데 답을 저는 그러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그 중에 문제되는 것을 충분히 제가 해결할 그런 능력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또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김세정님, 김세광님, 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가비안의 사랑입니다. 네. 사회 변동 속에서 우리는 획일화된 교육적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교육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네. 정리는 교육의 내용은 같지만 충분히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같은 내용을 창의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창의적 교수 방법의 노하우와 시행력을 경계한 소피아에게 보세요. 예, 박수.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푸는 거 여러분들 그 논리를 아시겠죠? SCQA 방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확히 다른 것도 없는 어떻게 뭘 써야 되지? 뭐부터 써야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건데요. 그 스토리를 들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그냥 이 시간이 어쩌면 2시간이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되게 그냥 끝나버리면 벙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틀을 이 앞에다가는 스토리를 딱 전개를 하셔야겠죠. 이 틀을 하나 메일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잡아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꼭 이런 틀을 안 쓰셔도 되고 참고만 하셔가지고 예. 쓰시면 되니까 만약에 이걸 완성하셨다 저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그럼 제가 이거를 리뷰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충분히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례 좀 몇 가지만 살짝 또 보여드리고 자 회사 속에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 형태인가 이 지금 여러분들이 브랜드 포트폴리오 보더라도 보면 회사 속에서 느낌이 많이 난다. 왜냐? 예, 경력 들어가죠. 연역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요? 예, 뭐예요? 예. 뭐 수여사항 그죠 포트폴리오 그거 들어가고 내가 그 경력증 자격증이나 아니면 수상 경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상장 이미지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잖아요. 회사 속에서 그죠 충분히 들어가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리스트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회사 내 비전 회사의 비전 들어가고요. 어찌 보면 회사 속에서나 포트폴리오 이거 쓰는 거나 비등비등한 비슷비슷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텍스트로 풀지 않고 비주얼로 풀 수가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뭐냐면 무슨 회사냐면 이게 상황 자 이런 거 좀 안 좋아요. 글자들이 한 번에 확 나오는 게 좋지 막 컬러 타자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앞에 스토리를 딱 잡아주고 자 무슨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느냐 여성들을 위한 청바지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진이기 때문에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허벅지
예, 라인을 예쁘게 잡아줄 수가 있느냐. 여성들이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러나 비싸게 준 뭐 프리미엄 진, 청바지 뭐 이런 것들 입어봤더니 어떤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옴브레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죠. 라고 하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뭐 우리의 간단한 슬로건 나오고 인사말 나오고 바로 목차 들어가는 거. 이런 형태. 그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 대기업 쪽에 제가 개인 브랜드 포트폴리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정말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없어요.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건 뭐다? 정말 다 쓰레기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왜냐하면 2002년도, 2003년도 거의 지난 자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정말 최신 걸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찌 보면 공개 정보로 누군가는 이거를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퍼뜨린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정말 귀중한 보물을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속지 마시고 정말 이런 기밀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라는 거죠. 자, 쭉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완전 회사 소개처럼 만든 건데 이분은 이제 대기업 뭐 임원 되시려고 주재원으로 이제 임원 되시려고 하신 분이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죠. 그 회사의 내에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한 슬라이드에는 무조건 한 메시지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막 이 내용, 저 내용, 이 내용 막 섞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요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엔 요거를 위해서인 거죠. 요것만 보더라도 앞에 있는 위에 들어가는 핵심 메시지만 보더라도 이것만 보고서라도 쭉쭉쭉 넘기더라도 이거 안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앞에다가 핵심 메시지 딱 잡아준다. 핵심 메시지 꼭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장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나의 주요 업무는 뭐 이런 거다. 그래서 그가 일했던 그 업적에 대해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푼 거죠. 물론 성공 사례도 있었고 나한테 실패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성공 더하기는 실패는 경험이라고 다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로 쌓여져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할 거다. 주요 클라이언트, 그죠?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다가 당신이 어필할 수 있다면 이거 프레젠테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보여준 건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략가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를 더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동영상을. 어떤 동영상일 것 같아요? 어떤 동영상? 지금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나왔죠? 이게 힌트예요. 어떤 동영상? 클라이언트의 만든 작품? 동영상인데 그거밖에 안 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난 유수의 클라이언트들과 거래를 했는데 네? 모습이 찍힌 동영상?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클라이언트의 목소리,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와. 그게 바로 전략 아니냐.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좋게 평가를 한다면 네가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넌 전략가가 될 것이고 넌 좋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동영상을 담아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분, 그죠? 그렇게 해서 그분은 결국엔 됐어요. 결국엔 임원이 됐다고요. 자, 뭐 이런 실적, 나의 가능성. 나는 SWOT로 분석을 한 거죠. 그 중에서 저는 약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라고요? 아니죠. 어디에다가? 강점에다가. 왜? 약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봤자 어차피 그거를 보완해봤자 평균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강점으로. 그죠? 우리가 정확히 수업 분석을 해볼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나의 다짐 및 바람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나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엔 단계별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빠른 적응을 하고 두 번째는 신규선 거래를 확장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 전략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마지막에는 헤르멘헤세의 뭐 아래에서 뭐가 해서 명언을 쥐어주고
이거죠. 예, 그 사람의 회장님의 철학을 담아서 이런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국제강의 심장이 멈추면 내 심장도 같이 멈출 것이다. 우리 회사가 어렵다면 나도 같이 어려울 것이다. 나의 몸과 혼연일체가 돼서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하라고 했더니 그게 먹혔대요. 어찌 보면 그 느낌, 그 임프레션을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I believe in 뭐 어쩌저쩌고 그래서 나의 구호, 나를 뽑으세요가 아니라 돌려 말하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으신 건데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아까 제가 이제 틀 같은 건 다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틀에다가 이제 담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앞에 도입 부분, 초도 5분, 2갈씩 어떤 얘기를 들려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뒤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건데 뭐 어차피 중요한 건 한 줄짜리가 아니라 그 한 줄짜리를 푸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체국 택배 서빙 업무 뭐 이렇게 한 걸 가지고서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같은 일을 했더라도 물류 유통회사 프로젝트 매니저 다른 느낌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되게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게 바로 포장의 기술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정말 잘 포장을 했는지 저한테 보내보시면 제가 또 판단을 해드리죠. 그죠? 자, 시간이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7가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자기관리 노하우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정말 비즈니스 업무 하시는 분. 저는 학생이 오실 줄 알아서 몇 명 정도는 관심 있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안 오셨죠. 참 안타까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뭘 봐라? 기업의 이념과 문화를 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업의 문화와 이념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게 있다라고 하죠. 도대체 이 회사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내가 전략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회장님이, 그 회사 회장님이 그 광고 아니면은 뭐 비전 발표할 때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추구한다.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회장님이 무조건 사람은 인재가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해. 라고 해서 그 사람은 학력도 좀 부족했거든요. 사실상 부족했는데 거기다가 100권에 대한 책 리스트를 쭉 적었어요. 읽지도 않았어요. 일단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네가 읽을 수 있는 한 책을 한번 많이 읽어봐. 그런 다음에 좀 해가지고 거기다가 먼저 서면 배치를 하는 거죠. 서도 배치를 하고 네가 읽은 책들을 읽지 않은 책들을 뒤에다 배치를 하고 어쨌든 간 거기서 쭉쭉쭉쭉 보면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다룰 것이지 뒤에 있는 내용까지는 운 나쁘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붙었어요. 결국에 100권 리스트를 남들은 안 쓰는 100권 리스트를 쭉 쓰고 거기에다가 좀 자기의 메시지를 푸니까 만나보고 싶은 거죠. 이 사람 왜 이렇게 풀었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어머님은 인자하시고 아버님은 엄하시고 이런 내용 쓰지 말고 우리 엄마는 레즈비언이다. 이런 내용을 차라리 쓰시라고요. 이력서는 뭐냐면요.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성과는 뭐냐면요. 뭘 것 같아요? 이력서 봤는데 이 사람 참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성과예요. 만나보고 싶게 표현을 하시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느냐고요. 그게 바로 성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념을 보시려면 광고나 신문 사설, 신문에서 이렇게 뭐 뉴스 기사, 뉴스 클리핑 같은데 보시고 또 하나의 사보. 기업의 이념과 기업의 문화를 알 거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사보를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죠? 두 번째로 평상시 자기 관리. 예, 구글은 항상 명함에다가 명함스럽지 않게 참 이렇게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혹시 오길비앤 매더라고 아시죠? 금강기획과 플러스된 그 회사 보면은 이렇게 명함을 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길비앤 매더 보면은 직급별로 우리는 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호를 뒤에다가 쓰는 거죠. 보통은 뒤에 명함에다가 뭐 집어넣어요? 로고 넣는단 말이에요. 로고 뒤에 집어넣고 앞에다가는 메일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냥 자기 부서라든지 자기 전화번호. 근데 뒤에다가 그렇게 쓸데없이 내용 풀기보다는 로고를 쓰기보다는 구호를 담아서 우리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을 담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거죠. 그죠? 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력서 사례 보여드릴게요. How this
more letters of the same. I need to try something new. To hold and make concern in regards to your job that you're fully satisfied to launch here. 이게 어떤 이력서인지, 무슨 이력서인지. I'll convey qualifications, principles, tolerations, 꾸미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겠죠. When's it better in universe? I take us welcome now in the heart to the group. As for sometimes I'm ready to teach our focus. And I'm persuasive. I'm a little child, sister. 뭐 교우 관계가 원만했으며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Chef's hard and on the pay. Not really what you want when you got financial aid. So hire me. But I won't work.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게 꼭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지? 강조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건 이제 나한테 연락해야죠. 연락처 적어놔야죠. 연락처 없으면 연락 못하죠. 그죠? 뭐 블로그, 트위터, 주소. 뭐 이런 홈페이지, 그죠? 적어놓으시면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됐을까요? 됐을까요? 예. 됐고요. 됐기 때문에 이 동영상 자체가 히트를 친 거죠. 거의 몇 천만이 보일 정도로 유튜브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력서 형식이 아니라 틀에서 벗어나시는 사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틀에서 벗어난과 동시에 차별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아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몸으로 어필해요. 몸으로 어필하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사전적인 의미로 청중 관객을 끄는 수완, 흥행력 수완이라고 얘기를 나오죠. 같은 말로 이게 이제 키워드가 뭐예요? 면접 볼 때 많이 필요한 이 스킬이죠. 매력. 청중 관객 등을 이끄는 수완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쇼맨십이죠. 예, 쇼맨십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 그 분야에 전문가처럼 보이시는 게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가능하시게끔 하는 게 좋아요. 전문가처럼. 예. 왜냐,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거대로만 그만큼만 하면 되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여러분들 노동력으로 받쳐가지고 육체 노동이 아니라 지식사회거든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그만큼 많이 관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파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다못해 블로그 관리라든지 여러분들의 그 고객 관리,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관리는 꾸준하게 잘하시고 계시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그거 모른다라는 거죠. 주변 동네 친구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친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난 그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내가 예전에 한번 만났던 그 사람 그냥 얼굴 안 본 사람이니까 그냥 말아버린다. 이게 아니라 관리를 하시라고요. 잘 계시는지 메일링 해보시고, 메일링 하기가 뻘쭘하다라고 하시면 컬럼식으로 해서 내가 관심 있는 글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보세요.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좋은 글인데 라고 하면서 전화가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니까요. 그죠? 자기 경쟁력을 키우는 블로그를 만드세요. 네트워크. 저는 블로그 하나만 관리합니다. 다른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계속 강의를 열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거든요. 보통 많은 보따리 강사분들 보면요. 아실 거예요. 소속이 없는 강사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강의를. 왜냐?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으면 스스로 못 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러주면 가는 건데 그 횟수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는 특이하게도 제 강의를 열 때 저는 제 자신을 홍보합니다. 그래야지만 열리거든요. 그래서 내부 강의 매일 하고 있고요. 외부 강의도 추강도 거의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한 달 동안에는 그 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거를 1년을 놓고 봤을 때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PR, 자기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제 블로그에다가 간단하게 하루에 3개씩의 정보, 뭐 이런 커리큘럼, 강의, 여러분들 제 블로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들어가 보면 되게 막 잡다한 내용들 많긴 한데 결국에는 실무죠. 그죠? 실무 얘기하고 있고 강의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컬럼이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전문 사람이다, 전문가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아우라를 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전문 지식을 많이 올려놓고 뭐하고 하면 사람들이 전문가로 인식을 하는 거죠. 전문가처럼 보인다. 전문가가 돼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죠?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안 써보니까 못 쓰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거듭하시면서 저도 그랬어요. 제가 글을 못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글 못 쓴 거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어떤 회사의 사보로 실리기도 하고요. 그 회사가 전화가 와서 컨설팅 문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나는 스토리만 들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홍보도 하고요. 저는 게시판 보통 다른 카페에 왜 가입하느냐, 그 회사의 정보를 그 카페의 정보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 카페에다가 내 글 홍보하려고, 내 컬럼 홍보하려고, 내 커리큘럼 강의 홍보하려고. 그래서 저는 가입된 카페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네. 그게 300개가 제한이거든요. 300개예요. 300개. 쭉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뜩뜩뜩 다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얘기도 하죠. 6번의 노하우는 성공하고 벤치를 탈 것인가, 성공을 위해서 벤치를 탈 것인가. 여러분들도 얘기했죠. 성공을 위해서 벤치를 탄다고. 왜냐? 사람들은 그 첫인상에 끌려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동영상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거의 끝나가죠.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입에 처음 눈에 비치는 어떤 사람의 겉모습. 이것이 우리를 착각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이 쇼윈도에서 한 남자의 첫인상에 대한 실험이 펼쳐집니다. 올해 33살 노총각, 유명 신문사 마케팅 디렉터 박한진 씨. 아직 애이 높습니다. 이제 길을 가는 여성들이 쇼윈도에 선 한진 씨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줄 겁니다. 도와주겠어요? 저번에 한 10분 동안 자꾸 생각이 있어요. 조금만 아프고.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에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요. 기계 수리하시는 분. 기계로 쓰이고 총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남자로서의 메리트스를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모니터로 심리학자와 함께 여성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한진 씨. 어머니를 딱 보시기에 오치장면이 거기에서 보시기에 저는 직업이 음식 10점 이런 거 하실 것 같아요. 공격적이에요? 매력적으로 약간 저희 0부터 10까지 놓고 있거든요. 영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누가 쓰면 빵점. 빵점. 이번엔
자, 이제 변신을 해야겠죠. 변화를,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안겨줬으니까. 다시 연속이 나타난 한진 씨. 어제 섰던 그 쇼윈도에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딴사람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남성을 고를 때 뭘 가장 많이 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이해심이 많고요. 저는 외모보다 성격을 더 많이 읽어요. 하지만 한진 씨가 겉모습을 바꾼 지금 여성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직업은 뭘까요? 남자분의 연구는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기까지만 볼게요. 왜 우리가 도대체, 그 자기 관리를 잘 하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씁쓸하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솔직히, 외모로 누굴 판단하는 건 웃기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인 건데,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첫인상으로 그렇게 비즈니스가 열리고, 그렇게,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렇게 성격을 본다라고 하는 여자분들도 결국엔, 아닌 게 아니라 마음은 그렇게 시키고 있을지 몰라도 눈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정말 멋지게 포장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제대로 아신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 벤츠를 타시는 전략가들이 되시길 바란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 노하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왜 SWOT, 여러분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혹시 여러분, 정 대표님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제 강점은 예. 약점은 뭔지 아세요? 약점도 알고, 기회도 알고, 위험 요소도 알죠?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강점은 나는 잘 웃는다, 나는 활발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는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건 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왜 컨설턴트를 기용해가지고 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분석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분석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요. 남이 보는 나를 평가하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는 거 말고 나를 잘하는 사람, 나를 주변에서 많이 지켜본 사람, 내 강점이 뭐고, 내 약점이 뭐고, 내 기회 요소가 뭐고, 내 위험 요소가 뭔지 판단해달라고 하면서 조언을 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 강점이 정확히 보일 테니까. 그 강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편견 되시지 마시고,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려서 디벨로핑 하시라라는 거예요. 강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걸 더 살리셔야지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실 수 있고 차별화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전략이세요. 그래서 저는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잘 아는 저의 지인이 제 강점은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제 약점은 뭐 깊어져 가는 자뻑 증세에 어떻게 하오리까, 그리고 뭐 조인성에 빠져 있다라는 등 어쨌다는 등, 위협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일을 못할 거라는 등,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나를 보는 정말 비판적인, 정말 현실적인 얘기인 거죠. 그죠?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SWT 딱 만들어서 정말 와이프분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소리 들을 수 있겠지만, 예, 한번 정말 실질적으로 직설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에필로그 한 메시지로, 그죠? 무슨 메시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동안에 쭉 들어오시면서 떠오르시나요? 무슨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 우리 이완님. 자, 저는요, 네, 여러분들 차별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차별화가 중요하냐? 평균 여러분들 이 시소를 타시는 사람 말고 주변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평균 그 이하예요. 저는 차라리 이 사람이 성공했든 이 사람이 실패했든 성공과 실패는 뭐라 그랬죠? 하나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도 무지기수로 깨지고 실패하고 도전을 해서 그래서 그 10가지,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성공해서 사업에 성공하신 사람들이거든요. 성공과 실패는 결국엔 경험입니다. 해보셔야지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꺼다는 보리처럼 있으면 평균 이하의 삶을 사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평균 이상의 삶, 여러분의 강점을 오늘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